경희 피레타니온의 강재춘 원장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강의도 암 환자를 위한 음식 강의 중에서 제2강 음식 선택의 기준, 저번 시간에 제1강에 있어서는 잘 썩을 수 있는 음식을 드시라 그랬죠. 우리가 소화가 잘 되고 분해가 잘 되고 흡수가 잘 되어야만 음식 속에 있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잘 분해가 돼서 세포 내로 들어와서 ATP의 합성이 원활해진다. ATP의 합성이 원활해져야 뇌를 포함한 오장육부의 온도인 심부 온도가 쉽게 상승이 된다. 심부 온도가 상승이 되면 모공이 열리고 피부 온도는 낮아지겠죠. 피부 온도가 낮아질 때 우리가 염증이 없어진다. 염증이 없어진다. 바로 종기종양이 치료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피부 온도가 낮아질 때는 표면 장력이 강해지겠죠. 압력과 밀도가 낮은 공간으로 밀어내는 힘, 응력은 약해지겠죠. 그래서 조직에 변형이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잘 썩을 수 있는 음식을 드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시간은 이 1강에 이어서 제2강, 음식 선택의 기준, 두 번째 기준입니다. 일체 항산화작용이 있는 건강보조식품이나 음식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항산화작용, 또 항산화제, 방부제, 보존제가 들어가 있는 이 가공된 음식은 절대로 드시면 안 된다라는 게 두 번째의 음식 선택의 기준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왜 보존제나 방부제나 항산화제가 들어가 있는 음식을 먹으면 안 될까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음식을 먹는 섭취하는 기본적인 목적은 열 에너지를 발생해서 내 몸속 온도 37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심부온도 37도가 유지가 될 때 나는 병에 안 걸리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평생을 심부온도 37도만 유지된다라면 절대로 죽을 수도 없는 거죠. 죽는 이유는 뭐죠? 심부온도가 너무 올라가거나 낮아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항시 심부온도만 유지만 될 수 있다면 죽을 수도 없다. 영생을 한다. 하지만 영생을 하는 생명체는 없다. 왜 없느냐? 바로 심부온도가 올라가거나 내려가서 37도를 유지를 못해서 죽는 거죠. 그렇다면 음식을 먹는 가장 기본적인 목적 또한 심부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쉽게 유지하기 위해서 밥을 먹는 거죠. 근데 그 구강으로 들어오는 어떠한 물질도 밥이 아니라 다른 식품도 어떠한 약도 어떠한 찬물도 내 몸속 온도를 떨어뜨리는 어떤 물질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심부온도가 떨어질 때 죽기 전에 질병에 걸리고 그 질병 중에서 암에 걸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항산화제가 들어가 있는 음식을 먹는 순간 그 음식에서 분해가 됩니까? 음식이 분해가 안 되잖아요. 분해가 안 된다는 소리는 산화가 안 되고, 산화가 안 될 때 그 열 에너지는 발생하지 않는 거죠. 유리 조각을 갈아서 먹으면 됩니까? 안 되죠. 밥이 아니잖아요. 왜 밥이 아니죠? 유리 조각은 내 몸에 들어가서 분해가 안 되기 때문이죠. 그럼 분해가 안 되는 그 어떠한 물질은 내 구강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산화 작용이 있는 음식을 먹으면 됩니까? 안 된다라는 거죠. 방부제가 들어가 있는 음식을 먹으면 됩니까? 항시 보존이 될 수 있는 음식을 먹으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한 어떠한 물질을 먹어버리면 내 몸속에서의 기존에 있는 음식마저도 보존이 되고 항산화가 되고 방부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음식에서 열이 발생 안 하고, 열이 발생 안 하면 심부 온도는 내려가고 상대적으로 피부 온도는 올라가 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 항산화 작용이 있는 거, 방부 작용이 있는 거, 또 방부 처리가 된 거,
보존이 되는 그러한 음식들은 정말 이 암치료 환자들에 있어서는 드시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건강한 사람들이 드시면은 그게 부작용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먹으면서 좋다라고 하면서 그냥 살아가게 되는데, 금방 병이 안 생기니까 그거에 대한 부작용도 모르면서 그냥 드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임상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게 바로 이러한 사실입니다. 가장 기본에서 벗어나는 행위를 해버리는 거예요. 암 환자분들은. 왜 암에 걸리느냐? 본인의 식생활이, 습관이, 환경, 여건이 잘못되었다라는 겁니다. 누가 암 인자를 잡아 넣어서 내 몸에서 인위적으로 병이 생긴 게 아니고, 또 암세포가 내 몸에 성장을 해서 암이 걸린 거 아닙니다. 지금 다른 병의원에서는 다 암세포가 성장을 해서 나를 죽이고 있다. 그래서 적군으로 여기고 암세포를 죽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절대로 내 세포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나의 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병이 들었을 뿐입니다. 세포가, 정상적인 세포가 병이 들었는데 그 세포가 암세포로 돌연 변이를 해서 암세포가 돼서 나를 공격하고 있는 거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만 내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공을 닫았고, 모공이 닫힌 이후에 밥을 먹었고, 밥을 먹고 나면 열은 발생하고 그 열이 원활하게 내 몸 바깥으로 나가지 못해서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쪽으로 열이 쏠리는 과정 속에서 염증이 되었을 뿐입니다. 저 염증 세포가 장기화됐을 때, 만성화됐을 때 암세포로 발전한다라는 거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염증이 암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정상적인 세포가 강력한 열을 받아서 바로 암세포로 빠질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게 암세포가 아니라 염증이 극에 달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 염증이 극에 달았다는 의미는 그 염증 부위에 피부 온도가 너무 올라갔다라는 이야기죠. 피부 온도가 너무 올라가면 표면 장력은 너무 약해지고 억력은 너무 강해지니까 압력과 밀도가 낮은 공간으로 확 밀어내는 힘이 생기니까 금방 조직이 융기가 되는 겁니다. 아니, 이런 분들이 종종 있으세요. 대학병원에 검사를 했는데 저번 달에는 검사했을 때는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그 다음 달에 암으로 진단받았다라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분명히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을 너무 의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 왜 내가 병이 발생했는지, 왜 정상적인 세포가 암세포로 돌변했는지를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당장 제가 보는 견해는 오늘 정상적인 사람이 내일 암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 이 열 에너지라는 것은요, 금방 변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시 인체를 37도, 심부온도 37도를 유지하셔야지 어느 순간에 급격하게 심부온도를 떨어뜨리는 순간 모공은 급격하게 닫히고 피부 온도는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피부 온도가 올라가는 게 염증이고 표면 장력이 너무 약해져서 억력이 강해지면 바로 정상적인 세포가 조직이 융기가 되는 돌연 변이의 염증성 암세포로 발전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음식 선택의 기준 중에서 바로 항산화제, 항산화 작용이 있는 거, 방부 작용이 있는 거, 보존 작용이 있는 거. 자, 이러한 물질은 내 몸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죠. 자, 왜 안 되는지 이제 이해가 되셨습니까? 제 이론을 계속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면 뭔가 일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를 찾아내시면 암치료 또한 너무나 쉽습니다. 하지만 제 이론은 물리학입니다. 인체 물리학이고 생화학이라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다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너무나 기본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은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셔도 안 되는 겁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거, 밥을 먹는 이유는 뭐다? 내 몸속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먹는 거고요. 강력한 항산화작용이 있는 가공 음식을 먹는다든지 또 음식 자체도 딱딱한 음식을 먹거나 거친 음식을 먹거나 하면 그게 잘 분해가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분해가 안 될 때 열이 발생 안 하고 열이 발생 안 하면 내 몸속 온도가 자꾸 내려갈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음식도 잘 썩을 수 있는 음식, 익힌 음식을 드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익혀야 이 분자 간에 이 사슬이 쉽게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표면적도 많아지는 겁니다. 표면적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암 환자분들의 식단 중에서 저는 가장 강력 추천하는 게 죽입니다. 죽도 잣죽이나 뭐 율무죽이나 이 씨앗과 관련된 죽을 드시는 게 아니라 그냥 흰죽이나 야채죽이나 전복죽이나 아주 부드러운 죽을 많이 드시면 쉽게 열 에너지가 생성될 수 있는 그러한 음식이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항산화작용이 강한 음식, 또 방부작용이 강한 음식, 보존작용이 강한 음식은 절대로 드셔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